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7강 이 양도소득세의 12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 1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 자, 일단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있어서 미등기 양도자산이 뭔지 자, 요 의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의. 토지. 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입니다. 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요런 걸 취득을 했는데 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 자, 양도하는 거. 자, 이런 것을 미등기 양도라고 그러고 그때의 그 자산을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첫째 의의였고요. 두 번째, 미등기 양도 자산은 불이익을 줍니다. 왜? 이 불이익을 줘야 취득을 했을 때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감면 배제. 그래서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입니다. 물론 감면도 배제하고요. 비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예,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 중과합니다. 중과. 무겁게 세율을 매기는데 몇 퍼센트나 70% 양도소득세 소득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경비 계산 공제 시 공제율을 10분의 1만.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할 때 공제율을 10분의 1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3%인데 이 경우 미등기 자산 불이익 줄 때는 0.3%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게 있어요. 자, 공제 가능한 거 어떤 것들이냐면 취득가액. 예, 바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취득가액하고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필요 경비. 요것들은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필요 경비 계산 공제할 때만큼은 공제율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입니다. 제외. 자, 미등기 양도 제외는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이건 법률에 또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 법적인 사항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제외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장기 할부 조건.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산인데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해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법률의 규정. 자, 이건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역시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입니다.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요. 세 번째는 비과세 및 감면하는 농지. 예, 농지. 그리고 네 번째는 무허가인데 1세대 1주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등기가 불가능해요. 예,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무허가니까요. 애초에 등기를 안 낸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된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종료가 안 됐어요. 아직도 도시개발 사업 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설 사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예, 채비지를 취득을 했는데 토지 구의 환지 처분 공고 이전.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아직 안 났어요. 공고 이전이에요. 공고 이전. 그래서 공고 이전에 등기를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불이익이 적용을 받지 않는 그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이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12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첫째,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 원칙. 자, 원칙.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의 원칙은 당해 자산에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라고 그러죠. 대금 청산한 날. 그리고 예외가 있죠. 예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시일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는 교재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의 그 의미,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의 이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의미. 일반적인 대금 청산일인 잔금 지급일을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요 대금 청산일, 요게 잔금 지급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요 잔금 지급일이 바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도인의 입장, 파는 사람이죠.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양도 시기가 바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취득 시기 역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대금을 다 청산했다. 즉 잔금을 지급한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 시의 대금 청산일부터 양도 시의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일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고 최종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 시에는 내가 요 잔금을 지급한 날, 요 대금 청산이 되고, 역시 내가 이제 양도했을 때 그때도 잔금 지급을 잔금을 받은 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자, 우리 교재 도표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있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먼저 유상승계입니다. 유상승계. 자, 유상승계의 경우 원칙이 있겠죠. 원칙. 자, 원칙. 유상승계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취득세의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사실상의 대금 지급이 됩니다. 말이 좀 다르죠? 근데 대금 지급일 잔금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제 불분명할 때, 분명하지가 않아요. 즉,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대금 지급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자, 계약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겠고요. 취득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빠를 때,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는 그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등기 등록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불분명하거나 등기 등록이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자, 다음 이제 무상승계입니다. 무상승계. 자, 무상승계. 증여하고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 다음에 상속. 그래서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되고요.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됩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여를 받은 날. 자,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 그리고 양도소득세 역시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다음 이제 연부취득입니다. 연부취득. 자, 연부취득. 자, 2년 이상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2년 이상. 그 다음에 장기할부. 1년 이상. 이건 장기할부입니다. 장기할부.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연부금 지급일. 자, 양도소득세는 따로 규정 없고요. 장기할부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에 1.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서 빠른 날. 자, 다음에 이제 건축의 경우입니다. 건축. 건물을 짓는 거죠. 자, 원칙이 있고요. 원칙. 그 다음에 사용시. 그리고 임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임시 사용시. 자, 원칙은 이제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이때는 이건 사용 승인서 내주는 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빠른 날. 자, 취득세는 빠른 날이 되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상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시하고 임시사용인데 임시사용시에는 임시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일과 빠른 날, 그 비교해서. 자,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사용시와 임시사용을 비교하죠.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중, 임시사용 승인일 중 요것 중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자, 비교했을 때는 항상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은 빨리 그리고 많이 걷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한 비교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있어서 기타의 경우입니다. 기타의 경우. 자, 기타의 경우. 기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시효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시효 취득. 이 경우에는 점유개시일이에요. 점유개시일. 자, 두 번째,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보유한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이 경우에는 50% 이상, 자, 50% 이상 양도되는 날입니다. 양도되는 날. 네 번째, 취득시기 의제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기 의제. 자, 취득시기 의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토지, 건축,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1985년. 그래서 부동산은 5년, 85년, 부호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증권 상장 주식. 그리고 비상장 주식, 역시 주식이죠. 주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6. 예. 그래서 부오 주6. 이렇게 꼭 외우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6, 주지육림 할 때 주6. 그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미완성 건축물이다. 미완성 건축물.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목적물이 완공된 날이에요. 완공된 날. 완공일. 자, 여섯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아파트 당첨권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당첨자. 자, 아파트 당첨권 최초 당첨자. 이 경우에는 당첨일이에요. 당첨일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당첨일이. 그런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자, 양도 양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일. 자, 일곱 번째. 조건부 양도예요. 조건부 양도. 자,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이 성취된 날. 조건 성취일입니다. 조건 성취일. 자, 여덟 번째. 경매에 의한 취득이에요. 경매를 해서 취득을 했을 때는 경매대금. 예,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완납일. 경매대금 완납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법원의 무효 판결. 자,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냈어요. 예.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됐습니다. 무효 판결로 환원. 재산이 환원됐다는 얘기, 돌아갔다는 얘기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애초에 그 자산의 당초에 취득한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타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7강 시간이었고, 이 양도소득세 12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 13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